충격량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그림들을 갖고 다시 연상을 해보는 복습을 갖춰보도록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시간과 힘이죠. 그러면 내가 뭘 알 수 있다? 넓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넓이는 곧 무엇을 의미한다? 충격량이다 라는 거 배웠습니다. 또 기억 안 나면 물리 적으세요. 자, 힘이 변해도 관계없다. 나는 무엇을 확인한 것이다? 충격량을 확인한 것이다. 자, 그런데 시간의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 시간, 즉 2초일 때, 3초일 때 이때의 운동량 변화량과 연관지어서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 부분들 꼭 이미 트레이닝 하시고. 자, 두 번째, 힘이 변하건 일정하건 관계없다. 나는 무엇을 확인한 것이다? 면적이다. 면적이 무엇을 의미한다? 충격량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시간이 다른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면 분명한 건 힘도 달라질 것이다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힘이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묻게 되는 질문이 있겠죠? 바로 무슨 걸 물어? 평균력을 묻게 됩니다. 자, 평균력을 묻게 된다면 이것은요, 어떻게 구한다? 무조건 시간을 나누면 됩니다. 무엇을? 넓이, 다시 면적. 이것은 뭐다? 충격량이다. 자, 그걸 또 하나 배웠었죠. 시간으로 나눈다. 무엇을? 운동량, 변화량을. 이것이 곧 충격력이자 평균력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일한 물체를 똑같은 높이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서 뭐 한다? 정지한다. 따라서 세 가지 모두 다 운동량, 변화량은 같다. 자, 운동량, 변화량 같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충격량이 어떻다? 같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낸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런데 작용하는 시간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충격력도 다른 형태의 그림이 나오겠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 넓이는 어떻다? 같다.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를 살펴보면 시간과 속도가 나오는군요. 자, 그럼 시간과 속도니까 가속도를 구한다? 그 짓거리 하지 마세요. 운동량과 충격량에선 가속도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자, 그럼 뭘 물어보는데요? 어쨌건 간에 속도는요, 운동량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이 운동량 변화량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0.02초일 때 0.3이다. 그럼 얼마나 변했니? 운동량이? 그럼 0.6일 때 0.3일 때니까 운동량 절반이 되겠군. 그리고 다시 0.303초가 될 때 운동량이 0이 되겠군. 자,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을 P라고 합시다. 그럼 몇 초 걸렸어? 0.02초 걸렸다. 자, 그 다음은 또다시 똑같은 양의 운동량이 변했다. 몇 초 걸렸어? 0.01초 걸렸다. 그러면 이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충격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도 뭘 의미하는 것이다? 충격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달라, 같아? 다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을 확인해 봅니다. 질량과 속도. 질량과 속도가 주어졌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다? 운동량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때 운동량을 P라고 하면 얘 운동량은 2P가 되겠죠. 확인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등장한다? 시간과 힘이 등장하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충격량을 의미하는 것이다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만약에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똑같은 충격량을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때 보니까 시간의 비가 몇 대면 1대 2입니다. 그쵸? 그러면 평균력의 비는 2대 1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문제에 이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6번 문제는요, 운동량 변화량을 나타낸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이때 운동량 변하지 않죠. 그럼 충격량도 0입니다. 이때 운동량 변하니까 충격량
있겠죠. 그것을 확인하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래프도 마찬가지겠죠. 이때는 운동량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리고 운동량 변화량 얼마다? 라고 했을 때 부호가 다르면 숫자만 더하세요. 그럼 얼마죠? 1.8P가 된다.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움직이니까 운동량이 있겠죠? 얘는요, 0이겠죠? 충돌했대요. 그럼 얘가 0이겠죠? 그럼 얘는요, 운동량이 있겠죠? 얼만큼? A만큼. 자, 합했을 때 PA, 합했을 때 PA. 서로 같아야 된다. 무슨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자, 마찬가지로, 운동량이 있겠죠? 정지했어? 0이겠죠. 근데 움직여? 그러면 변했겠죠? 그러면 얘는 운동량 같겠지? 하지만 더했을 때 이것은 서로 어떻다? 같다. 무슨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음에 사람이 나왔네요. 아쉽게도 박았네요. 범퍼 찌그러져요. 에어백 시간 늘려줘요. 범퍼도 시간 늘려줘요. 안전띠도 시간 늘려주고, 관성에 의해서 사람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안전띠는 두 가지 관여합니다. 충격량, 두 번째 관성. 따라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림들을 갖고 내가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한번 어렵지 않게 풀어보도록 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자, 1번부터 좀 센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자, 확인합니다. 가는 마찰이 없어요. 질량이 1kg 물체 B가 놓여 있는 질량이 2kg 물체 A에 수평 방향 힘 F가 작용한다. 힘 작용하니까 변하겠죠. 자, 나는 F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또 다음에 힘을 변화시키네. 운동하는 동안 B는 A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서로 속력이 어떻다? 같다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는 학생들 인생 힘들게 삽니다. 따라서 확인만 하세요. 시간, 힘. 그러면 넓이 이것이 무엇이다? 충격량이다. 그러면 충격량은 무엇이다? 운동량 변화량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십시오. 자, 시간이 나뉘어졌죠. 구간이. 따라서 0초부터 2초까지 확인해 보면 충격량이 얼마다? 곱하면 되는 거죠. 넓이니까 10이다. 자,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는 얼마다? 충격량이 6이다. 그럼 0초부터 4초까지는 충격량이 얼마다? 18이 된다가 되겠죠. 자, 이만큼이 무엇이다? 운동량 변화량이다. 자, 그러면 두 물체는 속력이 같은 거니까 한 덩어리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질량이 얼마다? 3kg이다. 그럼 3 곱하기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죠. 속력이 4가 되겠구나.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건너뛰시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죠. 3 곱하기 얼마다? 6이다. 그럼 속력은 6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것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쭉 주어지는 거죠. 자, 확인. 2초일 때 속력 묻겠죠. 그 다음, 마찰력 크기일 때, 마찰력 크기는 1초일 때가 3초일 때의 2배다. 라고 나왔군요. 자, 그럼 요것만 우리가 더 확인하면 되겠죠. 자, 0초에서 2초, 2초에서 4초. 자, 충격량이 얼마였다? 12였다. 이때 충격량은 얼마였다? 6이었다.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 얼마였다? 12였다. 이때도 운동량 변화량 얼마였다? 12가 아니라 6이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비례한다. 이것에 근거하면 속도 변화량이 2대 1인 거 확인 가능한 거죠. 되셨나요? 따라서 마찰력 크기도 2대 1이 된다. 다시 A에게 힘을 줬죠. A가 변하는 거예요. B에겐 힘을 안 줬습니다. 그럼 B는 변하지 말아야 해요. 근데 같이 움직인대요. 어떻게? A가 B를 당기는 거죠. 그러면 당긴 이 힘이 바로 뭐냐? A와 B의 접촉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 힘이 바로 마찰력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찰력 이렇게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마찰력 쉽지 않은데 이걸 냈어요. 자, 4초일 때 운동량 크기 아까 확인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십시오. A 운동량 있네, B도 운동량 있네, 방향 확인 반대네, 반대, 오케이. 방향이 반대니까 우리는 운동량을 부호를 사용해서 표시해야죠. 따라서 A의 운동량은 플러스 15라고 하게 된다면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량, 각각의 운동량 합을 따지면 뭐가 될까요? 운동량 합 얼마? 10이다. 이렇게 먼저 정리하십시오. 자, 그리고 충돌 후에 어떻게 됐다라고 보니까 충돌 후 A, B는 속력 V로 함께 운동한다. 같이 움직인다? 그럼 한 덩어리라고 해석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따라서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질량은 얼마가 된다? 4kg이 된다. 그거 되겠죠. 자, 이때도 충돌 후에도 운동량은요, 변함없이 얼마가 돼야 된다? 12kg m/s가 돼야 된다. 그러면 질량이 4kg이므로 속력은 얼마가 돼야 된다? 4m/s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면서 세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충돌 전, 오호, 이렇게 됐는데, 충돌 후, 오호, 속도가 줄어들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질량 나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확인, M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운동량을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M 곱하기 10 따라서 10M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도 얼마? M 곱하기 4, 4M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뭐죠? 운동량 변화량이겠죠.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가 나왔다? 6M이 나왔다. 자, 근데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6M. 그러면 B는요,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가 된다? 6M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프가 등장하는 거죠.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충돌 전 얘는 당연히 충돌 후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무조건 뭘 확인해라? 넓이 또는 기울기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넓이는 아니겠죠. 기울기를 구해봅니다. 그럼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죠? 바로 속도가 되겠군요. 자, 그럼 여기의 속도는 4m/s입니다. 여기의 속도는요, 마찬가지로 28 마이너스 4m/s가 되겠군요. 자, 그럼 이 그래프가 누구의 그래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는 B에 대한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군요. 뭘까요?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위치가 증가한다? 글쎄,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군요. 자, 그러면 쌤도 모를 때 있어요. 그럼 봅시다. 충돌 후 속력은 6이다 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해가셨죠? B에 대한 A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것은 다시 보류합시다. 미안해요. 자, 4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확인. 좋아요. 3t초까지는 운동량이 변함이 없죠. 그러나 3t에서 5t까지는 운동량이 변하네요. 따라서 얼만큼 변해? p0만큼 변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2t일 때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죠. 자, 그러면 주저하지 마세요. 자,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뭡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죠. 근데 지문에서 질량이 m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V에 대해서 정리하면 n분의 P0가 되니까 넌 아니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을 보시면 3t부터 5t까지 충격량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다 라고 했죠. 자, 맞죠? 왜? 뭘 보고 할 수 있어? 속도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가속도가 속도 방향과 반대가 된다. 그러면 가속도는 힘에 의해서 나오니까 힘의 방향과도 반대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충격량 방향과 운동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된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4t가 될 때 가속도 크기는요? 라고 물었네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4t가 될 때,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자, 운동량이 일정하게 변한다죠. 일정하게 변한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다? 힘도 어떻다? 일정하게 작용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대로 착실하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2t초 동안에 얼마가 변해요? P0가 변하죠. 자,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은 콘보다 F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런데 가속도를 물어? 그럼 가속도는 뭐분의 뭐다? 질량분의 알짜힘. 여기서는 알짜힘이 F가 되겠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가속도는 질량 m인 거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알짜힘 이거죠. 그러면 2t분의 p0.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2mt분의 p0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질량이 같은 떨어져서 정지.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므로 충격량도 어떻다? 같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한 후에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충격량에 대한 그래프가 등장하겠죠. 자, 시간이 서로 다르네. 그러면 작용하는 힘도 다르겠죠. 확인되셨죠? 따라서 X는 뭘까? 충격력이 크다. Y는 충격력이 작다. 자, 힘의 기능 모양을 변화시키는데 모양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이것은 모양이 크게 변하겠구나.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뭐에 해당된다? A, 이것은 B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충돌 과정에서 충격량 크기 같죠? 운동량 변화량 같으니까. 자, 그 다음 면적은 어때요? 같죠. 왜? 운동량 변화량 같으니까. 자, 세 번째, B에 해당되는 것은 Y다. 확인했었죠.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면 질량비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A는 2M이다. B는 M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호가 등장했으니까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나오겠구나. 이런 것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물체가 정면 충돌했답니다. 두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 그래프를 잘 보고 문제를 풉시다 라고 나왔겠죠. 자, 속력 문제예요. 질량과 운동량 알면 속력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V는 질량, 2n분의 2p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VA는 n분의 p다. 같은 방법으로 VB는 n분의 0.5p 속력이니까 부호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다시 매끄럽게 쓰면 2n분의 p가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속력을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B의 2배가 되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 크기는 얼마입니까? 충격량 크기를 물으니까 뭘 확인하면 된다. 운동량 변화량 확인하면 된다. 자, 처음에 운동량 얼마다? 2p 했다. 그런데 충돌한 후에 얼마가 되었다? 0.5p다. 당연히 얼마가 변했다? 1.5p가 변한 것이죠. 따라서 충격량 1.5p다. 자, 충돌 후 A와 B의 운동 방향은 어떨까? 플러스. 부호가 방향을 의미하는 거니까 같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그래프 확인할게요. 시간과 운동량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운동량이 이렇게 지 맘대로 변하네요. 허락도 없이 변한다. 그게 심하군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요 그래프를 논하면 항상 언급하는 게 있죠. 뭐 넓이 또는 기울기다. 자, 그러면 넓이는 우리가 배운 적 없으니까 운동량 곱하기 시간 이거 배운 거 없어요. 그럼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시간분의 운동량, 다시 한번 시간분의 변화된 운동량. 요거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충격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0초에서 2초까지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5N이다. 이 합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충격력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한번 들어볼게요. 질량이 2. 그러면 2분 내가 뭐 한 거야? 미안. 자, 시간이 얼마? 2초. 얼마 변했어? 10이 변했어. 그럼 충격력 얼마야? 5N이야. 맞네. 자, 그 다음 3초일 때 물체 속력은 10이다 라고 나왔죠. 자, 3초일 때 확인 운동량 얼마? 10. 질량 얼마야? 2. 자, 그럼 운동량은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기? 잘 구하면 되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뭐다? 속도다. 자, 부호를 없애면 속력이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얼마? 5. 그래서 속력은 5m/s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4초에서 5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 크기 들어갑니다. 자, 4초에서 5초까지죠? 운동량이 10이었다가 빵 되네? 그러면 얼마가 변해? 10이 변하네? 그럼 충격량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계산형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계산할 때 산수 제대로만 하시면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따로 제게 연락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지 않겠습니다. 수고했어요.